안녕하세요, 디어드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과학탐구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는 초등교육과 20학번 미디어국 소속 박준언입니다. 20학번 미술교육과 이규림입니다. 네, 기획국 소속입니다. 와! 다음 네, 저는 초등교육과 19학번 안정은이고요. 저도 기획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지구과학원 생물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재수 때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했었고 삼수 때는 화학을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지구과학 그리고 생명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리원과 화학원을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과학 선택자 비율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과학탐구는 과학탐구 1이랑 과학탐구 2로 나눠져요. 근데 과학탐구 2는 선택자 비율이 9.8%더라고요. 역시 이 9.8%를 뚫을 용기는 있어야 뭔가 서울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학탐구 1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물리 1 선택자는 28.3%, 화학원 선택자는 37.9%, 생명과학원은 62.3%, 지구과학원은 61.5%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과목들이 물리, 화학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수험생활 하면서 느꼈던 각 과목별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은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느껴지셨어요? 과학탐구에? 일단 지금 비율을 보니까 물리, 화학이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의 거의 2분의 1이라서 저 지금 퇴근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물리랑 화학을 봤을 때 물리가 저는 굉장히 꿀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외우는 걸 되게 못해요.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개념을 열심히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물리는 개념량이 굉장히 적고 약간 수학처럼 응용이 돼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우는 개념들도 금방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생각보다 점수 내기가 쉬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 분들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에 본인이 망했을 때는 등급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 비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정은님 의견에 완전 동의하는 게 저는 약간 정은님이랑 성향이 좀 반대거든요. 저는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를 되게 잘하고 수학에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과학 선택하시는 분들이 암기에 강하다면 정말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인 부분도 확실히 있고 특히나 물리는 계산적인 능력이 약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지구과학은 1부터 100까지가 거의 암기였어요.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응용하는 깊이가 화학이나 물리에 비해서는 조금 얕다고 느꼈습니다. 또 선택자 비율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과학탐구 선택을 뭐 해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구과학을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늘 지구과학이 효자 과목이라고 늘 맞아. 자부심이 막 진짜 효자죠,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둘 다 잘 친 편이었는데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둘 다 잘 쳐도 지구과학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 진짜. 네, 그래서 이래서 지구과학 원 선생님께서 효자 과목이라 하셨구나 이걸 느꼈고, 방금 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과학은 정말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가 덜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그날의 실수 이런 거에 의해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낮고 암기에 의해서만 치면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100까지 외우는 과목이라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오래 했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점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방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은 1년만 했음에도 100분위가 100이 나왔었지만 생명과학을 오래 했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제가 평소에 나는 고인물이다 이렇게 자신을 왜냐면 진짜로 제가 열심히 또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고인물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당일에 문제를 풀면서도 나는 이건 50점이 확실하다 싶었지만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단련시킬 수 있는 의지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마 9평을 치고 이 영상을 보는 고3 수험생 여러분도 있을 텐데 9평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과탐은 자만하고 안 보면 안 되고 내가 못 쳤다 해도 2달 안에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명과학 1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킬러 문항은 좀 줄어들고 준킬러 문항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준킬러 문항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기출 반복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목별 특징을 들어보니까 과목마다 진짜 특색이 있고 또 그거에 맞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진짜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 과목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은님. 물리랑 화학이 공통된 점이 개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까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네. 진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제가 듣는 중강 교재를 가지고 그걸 단권화하는 작업을 10월달 말까지 끝까지 계속 쭉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교재를 다 같은 부분을 펴놓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한 번씩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수능 특강에서의 서술과 수능 완성에서의 서술이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차이도 본인이 인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권화 노트 수능 시험장에 실제로 들고 가서 한번 쉬는 시간에 읽어도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그 노트랑 또 이제 오답 노트를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답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었냐면 틀린 부분에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맞는 풀이가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딘지 이렇게 세 줄로 작성을 해가지고 좀 짧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개념이 그 오답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함께 밑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개념도 여러 번 보면서 머리에 박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럼 준호님의 공부 팁은 뭘까요? 저는 지구과학 공부법에 대해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구과학은 암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당연히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의 부피가 커요. 그 뜻은 막 100강, 120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110강 이거 하면 이제 수능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로 거의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과학에서는 개념 강의의 비중이 정말 크고 그 개념만 알아도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모르시면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 강의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고 보시면서 2번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작은 단권화 노트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볼 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수능 전날에는 그걸 쭉 펴셔가지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하나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으면서 내가 머리에 완전히 박혔다, 이거는 진짜 내 지식이다 싶은 거는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잖아요. 내일이 수능이니까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준호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개념 복습을 3번 정도 들으셨다 했는데 인강을 저는 들으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것도 내가 아는 건데 맞아요. 이런 그런 부작용이 또 네. 있어요. 들어서 저는 또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이제 백지 복습이라 해서 그냥 새하얀 그런 노트에다가 배웠는 거를 한번 쭉 써보는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남이 적어준 거나 남이 말해주는 걸 들었을 땐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가 직접 써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백지 복습 추천드리고요. 백지 복습을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키워드라도 일단 노트에 먼저 적어둔 다음에 이제 개념 노트를 닫고 혼자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중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에 적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종이에 그걸 적어 나가는 게 많을수록 내 지식도 같이 축적된다는 느낌이 팍팍 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복습하고 여러 번 백지 복습을 하면 할수록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엔 정말 빨리 백지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자신감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백지 복습. 그리고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 문제,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롱도나 그런 걸 활용하는 양적 관계 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르비에 있는 교재들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인강 교재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없고 어떤 거는 그래서 교육과정에 살짝 벗어나는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킬러 문제를 연습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한 3-4문제씩 꾸준히 풀면서 감을 계속 익혔던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직 본인이 다른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데 킬러 문제만 연습하는 거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킬러 문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그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시작하기에. 정은님이 말해준 그 오르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저는 지구과학 1의 개념서로 오르비에서 출판한 게 있어요. 프로땡스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추천드립니다. 네. 다른 책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인강 추천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수강할 때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국룰이죠. 역시 많이 듣는 데는 이유가 있을 만큼 정말 강의 자체가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지구과학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꼭 한 선생님의 커리만 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개념이 좋은 강좌가 있고 문제풀이가 좋은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잘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셔서 좋은 점들만 가져가시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강의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막 이 강의 저 강의 옮겨 다니면서 맞아요. 듣다가 하나도 막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다른 거를 찾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개념 강의는 이 선생님으로 내가 완성하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은 이 선생님으로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듣는 거 좋지만 개념을 뭐 이분 한 강 듣고 이 단어는 저분 한 강 듣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건 추천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 시즌이 지금 9월이라서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푸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생명과학은 한 80회 그리고 지구과학도 거의 한 60회, 70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그냥 풀고 채점 끝 이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0회 풀고 채점하고 끝 이걸보다는 30회 푸시고 그걸 완벽히 분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능장에 가서 그 문제를 맞히시려면 정말 그걸 완벽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모의고사 푸실 때도 항상 이 복습하고 분석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고 분석하실 때 어떤 네. 식으로 분석하셨나요? 저는 공부할 때 항상 원칙이 강의나 답지를 절대 먼저 보지 않는다입니다. 계속 위에다 별표를 칩니다. 저는. 그래서 5개, 7개까지 별표가 위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강의나 교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복습법, 공부법을 어디에나 적용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분석의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별표는 하루에 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계속 보면서 별표를 치는 건가요? 저는 한 문제의 별표는 하루에 하나밖에 치지 않았고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대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강의나 답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공부를 했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또 진짜로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를 7번 봤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 중.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마 애들도 가면서 되게 많이 의아했을 거예요. 쟤는 왜 울고 있지? 근데 저는 진짜로 울면서 했거든요. 특히 과탐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별표가 많아지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수험생활은 좀 힘든 거고 이렇게 고되게 하셔야 진정으로 남는 게 있으니까 여러 번 분석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최후의 방법으로 강의와 잡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국어 때도 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울보라서요. 그리고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물리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의 강민웅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나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안 들었는데. 웅계 선생님 아니에요? 웅계? 웅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라야 돼. 컷. 아 저도 그분 원래 스카이에듀에 있던 분 아니신가요? 맞을걸요? 원래 제가- 그 강남구청에서 오! 인강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정말 몰랐을 때 들었었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내신. 저도 네, 내신으로. 네, 저도 내신으로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메가스터디로 오셨길래 맞아. 봤는데 역시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깔끔하죠, 아주. 완전 깔끔하게. 그때 이제 라떼 얘기를 좀 하죠. 라떼는 이제 돌림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리에. 너무 어려워. 듣기만 아. 해도 진짜. 아 근데 그 선생님이 돌림임을 정말 쉽게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수업 들었던 기억이. 개념 정리도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고 문제 풀이도 되게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저희도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수능 준비해봐도 되겠어요.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가능만 한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9월 모의평가가 막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대하면 좋고 또 지금부터 해서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저는 9월 평가원을 정말 잘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들렸거든요. 우와. 진짜 그래서 저는 약간 됐다. 약간 이렇게 나 생각을 간다 했는데 서울대. 서울대는 못 가요. 나 다 연세대 간다. 이제. 연대 의대 음. 간다. 근데 이제 자만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실전 문제만 풀어야지. 왜냐면 난 개념이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절대 안 되시는 게 왜냐면 그냥 그 하나의 시험이었을 뿐이에요. 지나가는 하나의 시험이었을 뿐이고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거기서 제가 너무 뛰어나서 잘해서 뭐 그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운이 좋았다. 다음에는 어떤 걸 보완해야 할까?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를 수능 직전까지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못 본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아예 이제 멘탈이 터져버려가지고 맨날 막 울면서 학원 다니던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잘 추스려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멘탈을 제대로 관리하신 분이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하나의 시험이었을 뿐이니까 수능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너무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미만 잡이라는 수미잡도 있잖아요.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수미잡이란 말도 있듯이 그래서 수능 미만 잡이니까 그냥 잘 쳤으면 이건 수능이 아니고 소용이 없는 시험이니까 그냥 자만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고 좀 망쳤어도 수능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은 정말 끝발이에요. 끝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시험이 수능이거든요. 정말로 다 맞던 사람도 수능 끝발이 안 좋으면 다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다 2등급 나오던 사람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능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또 구평을 잘 못 보신 분들은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공부를 그냥 의무감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아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누워서 하루 종일 웹툰만 봤어요. 그냥 넷플릭스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딱히 좋진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뭐 큰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몸이 피곤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공부할 때 내가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오히려 근데 넷플릭스랑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실력을 수능에서 볼 수 있으니까. 뿌듯하죠. 그쵸. 맞아. 그리고 넷플릭스보다 눈도 덜 아프고요. 또 공부하면 주변에서도 좋아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슬퍼도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맞아요. 보듯이. 슬퍼도 수능이 여러분의 슬픔을 알아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맞아요. 않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서 수능 날에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면 탈출하는 거예요. 별거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텨서 눈물이 나도 앉아서 버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뭐 내가 친구랑 약간 다툼이 있었다거나 엄마랑 마찰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들로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평을 쳤기 때문에 이제 한 9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멘탈 관리를 단단하게 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디어드림이었습니다. 좋아요 꼭 해주세요. 좋아요. 정은. 그럼 정은이는 재수 때랑 현역 때랑 다 하원 물러난 거야? 바꾸지 않았어. 누나는 어때? 누나는 쭉 갔어? 나도 생물이랑 지구과학을 쭉 했는데 생물 지구과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어에서 자만했던 게 좀 있었었어. 구평도 잘 나오고 다 이러니까 신용어 나왔어요. 난 국자입니다. 국자.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규림이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해 아. 주셨는데 선생님 선생님 안- 불을 다시가 지피셨네. 선생님 안 되셨네 그런 거. 정말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락 달라 했는데 못 드리겠 참아 드릴 수 없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연락 못 영상 편지, 영상 편지. 그거 선생님. 있잖아. I believe. 이거 깔아줘야 돼. 진짜 깔아줘야겠어요. 이거. 선생님 저 수학원에서 열심히 잘 봐주셨는데 제가 연락도 참아 죄송해서 못 드렸어.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셨어요 지금. 눈이 거의 지금 토끼 눈이. 선생님 언젠간 찾아뵐게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왜 못 조심해야죠, 뵌 거지. 서로. 조심해야죠. 아니었으면 진작 뵀죠. 그쵸. 그럼요. 그럼 언니 MBTI가 뭐였지? 저 맞춰보실래요? ISFJ 세상의 빛과 소금형입니다. 와,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발랄해졌어. 지금. 저희는 약간 우린 뭐야? 우린 좀 딱딱해야 되는데 돌 같은 거 없나? 바위 같은 거들. 저희는 대리석입니다. 지금 오늘 옷도 약간 대리석처럼 입고 왔죠. 난 현맘이지? 요새 흰색을 좀 더 넣어오도록 해. 아 네. 다음에 주의할게요. 그럼 정은이가 구독. 아니, 팔 불편하시냐고요? 저 타조예요. 하트가 찌그러졌는데 너무 이렇게. 준원. 손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 하트가 더 예쁘지 않나요? 알겠어. 왜 이거 꼭 세워야 돼? 엣지 있네. 안테나요. 사랑의 안테나요. 와이- 아, 사이가 안 타나. 구독은 어떻게 해? 구독? 아, 그러면 내가 여기 구독 스티커를 띄우면 되겠다. 오 아, 그래 좋다,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다. 구독. 나 여기 하트 띄워줘. 알겠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건 뭐야? 이거 마지막에 뭐임? 최양락이에요. 저울 아니냐고. 여기 하트를 이렇게 올려주는 아 알겠어. 서빙하는 것처럼. 알겠어. 할게. 안 해주면 이러고 쫓아갈게. 그렇지. 그냥